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스의 입침제 에디터입니다. 오늘 좀 AI 투자랑 또 빅테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3분기 실적 시즌이 참 한창이죠. 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또 최근에 많이 몰려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매그니피센트 7 기업 중 엔비디아를 제외한 6개 기업이 모두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워낙에 이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이 증시의 상승을 좀 주도한 탓에 당시에도 시장 상승 폭이 좁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는 했었죠. 실제로 자료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당시에 이제 이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과 또 S&P 500에서 나머지 493개 기업들이 좀 주가 퍼포먼스가 어떤가를 비교해 봤을 때 이 격차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났던 때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갭이 컸던 시점을 기준으로 이 매그니피센트 7이 거의 시장 전체의 상승을 70% 넘게 견인했던 적도 있어요. 이처럼 시장 상승의 폭이 좁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증시 전체가 몇 개 되지 않는 기업들의 실적 혹은 그들의 주가 움직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뜻하고 이런 결과적으로 증시 전반의 어떤 안정성이나 변동성 측면에서 아무래도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컸던 것이 사실이죠. 사실 이런 현상은 하루 이틀 사이의 일은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도 좀 증시를 상대적으로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좀 끌고 간 지 몇 년 되었죠.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는 이제 올해 3월에 골드만삭스에서 내놓은 자료인데요.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매그니피센트 7이 미국 증시를 몇 퍼센트나 얼마나 견인해 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치를 나타낸 것인데요. 보시게 되면 연중으로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48%가량의 이제 증시의 움직임을 매그니피센트 7이 견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3년 전에는 한 51%, 5년 전에는 50% 수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테크 중심의 산업 성장이 증시 전체를 견인하는 역할을 한 지 벌써 수년이 되었다는 뜻이죠. 반대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그래놀라스라고 해서 이는 유럽의 대표 기업들을 부르는 약어인데요. GSK, ASML, 네슬레, 노보노디스크 이런 기업들을 함께 그래놀라스라고 줄여 부릅니다. 유럽 증시에서는 그래놀라스가 유럽 증시 전체에 기여하고 있는 어떤 비율이 올해 연중으로는 35%, 3년 전에는 48%, 5년 전에는 34% 수준인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는 다시 말해 미국 증시가 어떤 소수의 기업이 증시 전체를 견인하는 그런 맥락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좀 더 뚜렷한 경향성을 나타낸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이런 빅테크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다름 아닌 인공지능 때문이죠. 2022년 10월 챗GPT의 출시 이후로 이 AI라는 테마는 시장을 끌고 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 가운데서 또 빅테크들이 주요한 어떤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AI 자체가 워낙에 돈이 많이 드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GPU 같은 반도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충분한 전력망을 확보하는 것이나 아니면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이나 어느 것 하나가 돈이 많이 안 드는 것이 없죠. 특히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 중에서도 AI에 사활을 건 기업들은 이렇게 네 곳인데요. 이제 알파벳,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 네 기업들이 생성형 AI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 다른 기업들보다도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이 기업들을 고객사로 둔 하드웨어 기업이니까 조금 논외로 두고 애플의 경우에도 이제 아이폰이라는 어떤 하드웨어 제품을 판매하는 일종의 제조업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생성형 AI의 끝단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경우에는 현재 생성형 AI의 좀 핵심에 있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다루기보다도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그런 AI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생성형 AI, LLM에 좀 집중하고 있는 4개의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 AI 투자와 빅테크들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AI 테마를 놓고 많은 우려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이 AI에 사활을 걸고 있는 빅테크들의 자본 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쓰는 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또 정작 이에 비해서 AI가 정말로 이들이 지출하는 것만큼의 많은 어떤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부호가 찍히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4개 기업들의 분기별 자본지출 추이를 확인해 보시면요. 너나 할 거 없이 특히 이 AI가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른 2023년 이후로 다들 자본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자본지출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늘어날 전망이에요. 로이터에서 제시한 전망치 자료인데요. 심지어 그 상승폭이 지금까지보다도 더 가파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들어가는 자본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정작 이 AI가 돈을 못 벌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걱정이 더 많이 대두되기 시작한 겁니다. 앞서 언급된 4개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AI 랠리에 대한 전망을 좀 점검해보고 이런 실적 자료를 통해서 각 기업들이 AI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AI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볼게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간단하게 3분기 매출과 순이익 좀 짚어보고 갈 건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유념하실 것은 이제 이 기업들이 항상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기 위해서 그 시장의 전망을 좀 조절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건 꼭 유념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실적을 볼 때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도 시장 기대가 너무 높아지면은 자기가 그 기대를 충족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꾸준히 시장 기대를 낮추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애널리스트들과 좀 충분히 소통을 해서 가이던스를 조정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하고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매출 같은 경우에는 656억 달러 수준으로 이제 기록을 했고,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3.30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애널리스트 평균 전망치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네, 조금 더 긴 시계열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을 살펴보자면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AI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사업부가 바로 클라우드 사업부인데요. 이제 그 부분의 실적만 좀 따로 떼어놓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사업부가 기록한 매출이고요. 좀 더 연한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그 클라우드 사업부가 기록한 영업이익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꺾은 선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질적으로 지출한 그 자본 지출인데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하실 것은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닝콜이나 다른 자료에서 직접 우리가 AI에 좀 더 힘을 주기 위해서 얼마의 자본 지출을 했다라고 말할 때 나오는 수치와 아마 여기서 보이는 수치가 좀 다를 겁니다. 왜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한 금액 자체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보다 더 큰데요. 다만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가 여러 개 기업을 동시에 비교를 하려다 보니까 좀 하나의 통일된 기준으로 이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전체 자본 지출이 아니라 이제 PPE,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그 실질적으로 어떤 장비나 이런 데 사용한 자본 지출만 좀 집계를 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이 AI에 투자한 금액 자체는 여기 적혀 있는 것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것 좀 유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추세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자본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명백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그럼 클라우드 사업부, 실질적으로 AI와 연계된 이 사업부가 기록하고 있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이에 비례해서 함께 크게 늘어났는가? 분명히 또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같아 보이고, 그렇다고 또 이익 측면에서만 보면은 이게 또 막상 그렇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약간 애매모호한가 싶은 정도의 느낌이 드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AI 산업을 놓고 이것이 마치 클라우드 전환기와 비슷하게 지금의 시기가 지식 집약적이며 자본 집약적인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AI에 대한 투자를 늘려갈 것이라고 말한 셈인데요. 앞서 보신 것 같이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자본 지출이 늘어나는 추세에 비해서 더 크게, 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조금 눈여겨볼 만한 지점으로 생각이 되죠. 앞으로 이 자본 지출이 더욱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더욱이 말이에요. 다음은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일단 실적 자체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매출도 애널리스트 전망을 상회를 했고요. 특히 수익성 측면에 있어서 애널리스트 전망을 좀 크게 상회한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알파벳의 경우에도 클라우드 사업부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클라우드 산업에서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3사가 이제 3대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점유율 순서로 따지면은 아마존 AWS가 1등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알파벳은 꼴등 기업입니다. 클라우드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가장 밀리고 있는 만큼 실제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보시게 됐을 때 좀 다소 초라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네, 알파벳이 투자하고 있는 투자금 자체가 이미 매출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넘어섰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AI를 통해서 벌고 있는 돈보다 AI에 쓰고 있는 돈이 더 많다는 것이죠. 상황이 이 정도만 온 것만 해도 그렇게 영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는데 여기에 더 우려를 더하는 발언이 있었으니 바로 이제 순다르 피차이 CEO가 말한 과소 투자의 위험이 과대 투자의 위험보다 극적으로 크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역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와 마찬가지로 AI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업이 전환기에 해당 영역에서 충분한 시장 점유율을 선점하지 못하면은 이제 도태되는 건 한순간이다라는 거를 이제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아마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 역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를 소폭 상회했고 이제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전망을 크게 상회한 모습입니다. 참고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커머스 분야에서도 이제 미국에서 탑을 찍고 있는 기업이죠. 유통기업들 특징이 매출액이 크게 찍히고 이제 매출 원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순이익이 그것에 비해서 좀 다소 낮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런 거 감안하면서 야 아마존은 왜 이렇게 매출이 높아?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유통에서 많은 매출을 찍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사업부만 한번 또 따로 내놓고 추이를 살펴볼게요. 아마존 역시 클라우드 사업부에 있어서 매출도 또 영업이익도 꾸준한 성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와 비슷하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어떤 추세보다 자본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좀 더 가파른 거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죠. 앤디 제시 CEO 또한 AI 투자에 있어서 더 큰 용량, 더 큰 캐패시티를 갖추고자 한다라고 말하면서 적극적인 투자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빅테크들 CEO가 정말 하나된 어떤 컨센서스를 갖추고 있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메타인데요. 메타 역시 매출에 있어서는 시장 기대를 소폭 상회하고 수익성에 있어서도 이제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메타의 경우에는 앞선 클라우드 3사와 다르게 생성형 AI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매출은 없습니다.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개발하고 있는 AI를 전부 오픈소스로, 즉 모두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개를 해놓고 있거든요. 이제 다만 이제 메타의 경우에 스스로 밝히기로 자신들의 가장 주력인 어떤 매출원이 되는 광고 알고리즘에 있어서 AI가 기여하는 바가 있고 그 AI를 통해서 광고 알고리즘이 더욱 효율적으로 변화되어서 자신들의 광고를 맡기고자 하는 고객사에게 좀 더 비싼 가격을 책정하고 그를 통해서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좀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게 사실 좀 구체적으로 막 눈에 띄는 하나의 수치로 확인되어지는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런 정도의 어떤 기여도가 있긴 했겠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 매출을 잘 많이 늘려왔고 이제 수익성에 있어서도 준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본 지출에 있어서는 이제 앞선 클라우드 3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AI 인프라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마크 저커버그 CEO 또한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구글의 피차이 CEO와 비슷하게 너무 늦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돈을 쓰는 게 더 낫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번 추세를 좀 살펴보았을 때 뭔가 빅테크들의 매출이나 이익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자본 지출이 좀 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매출 대비 자본 지출의 비율이 너무 높아지는 거 아닌가? 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진짜로 이 기업들이 나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투자를 한 것에서 결실을 거두지 못해가지고 좀 손해를 보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좀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투자가 지금 가진 돈으로 미래의 성장을 사는 행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기업들 입장에서는 물론 단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투자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AI처럼 어떤 신사업, 새로운 영역으로의 사업 전환을 꾀할 때는 더 중장기적인 시선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자본 지출을 우리가 평가할 때 있어서 자본 지출과 매출액을 비교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없는 비교는 아니지만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본 지출과 그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비교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투자는 어찌됐건 가지고 있는 돈에서 하는 거지 마이크로소프트의 분기별 현금 보유고와 또 그 현금에서 자본 지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한번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현금 보유고 관리가 무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3분기에 피크를 찍고 그 뒤로 현금 보유가 좀 급감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그 이후로 계속해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본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보유한 현금성 자산 대비 자본 지출의 비중이 거의 20% 수준까지 높아지기는 했는데요. 20% 수준이면은 기업의 입장에서 말도 안 되게 무리한 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알파벳 또한 마찬가지예요. 알파벳 역시 현금성 자산을 꾸준히 잘 관리하고 있고요. 역시 늘어나고 있는 자본 지출의 비율이 한 14% 수준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나서 계속해서 20%, 30%, 40% 이런 수준까지 성장을 하면 모를까. 이 정도 선이면 아직까지는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의 지출이죠. 아마존 역시 비슷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이 늘어났죠. 그 가운데에서 자본 지출 또한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역시 25% 수준의 이제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자본 투자의 비중이 더 줄어들었는데요. 현금 보유고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크게 늘렸나 싶을 정도로 이제 늘려가고 있어요.
정리하자면은 이제 이 빅테크들이 충분히 통제 가능한 선에서 이런 자본 지출을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이 4개의 빅테크들은 현금을 창출하는 능력도 굉장히 좋고요. 15%에서 최대 25% 정도 수준의 비중으로 자본 지출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비율이 앞으로 더 크게 더 많이 좀 급진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납득되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에서도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면서 어떤 성장 스토리를 아직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을 보고 나서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스토리에 대해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심지어 가이던스의 약세를 점쳤음에도 충분히 이것은 장기적으로 기회다라고 보는 시선들도 있었고요. 메타의 실적 발표를 바라보고 나서도 이 기업에 대해서 비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테크 거인들의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평가를 내린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개의 코멘트만 한번 살펴보자면요.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을 보고 투자자들은 기다릴 만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급 제약이 오히려 성장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기다리면은 그에 걸맞은 보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좀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죠. 에버코어 ISI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를 보고 상업부문 장기적 성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주가 약세가 바이더 딥을 할 수 있는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다라고도 설명을 했죠. 시티은행 역시 동일합니다. 이번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다라고 아주 간결한 평을 냈고요. 바클레이즈 역시 투자자들이 현재 진행 중인 높은 카펙스 투자가 미래에 의미 있는 수익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AI 시장에 있어서 빅테크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고 또 그 투자금이 그 각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에 있어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좀 살펴보면서 이 투자가 정말로 우리가 우려할 만한 정도의 수준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이 AI 투자에 있어서 물론 지금 당장 투자금 규모가 절대 작다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그래도 몇 년 내로 제대로 된 수익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분명히 위기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천천히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대를 해봐도 좋은 시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찌됐건 간에 이 빅테크 기업들도 바보는 아니고 자기들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선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현금에서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만큼 이제 투자에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지금 당장 이 AI 투자가 어떤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